서울 창업오브와 함께하는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 투자 유치 전략 교육과정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톤 파트너스 김경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현재 제로톤 파트너스에서 투자 심사 업무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라든지 기업들 투자 IR에 대한 심사, 그리고 투자 집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과 만나서 이렇게 멘토링을 하거나 심사를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자금을 받아야 되는지, 또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받은 자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또 받았을 때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뭔지, 이런 다양한 자금 관련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방법과 그거에 대한 어떤 살펴볼 장단점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을 하게 되었을 때 창업이 벤처 창업인지 또 생계형 창업인지 일반 창업인지에 따라 자금 조달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투자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생계형 창업이나 일반 창업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벤처 창업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보니 창업을 하더라도 투자 심사역들을 만날 때 벤처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벤처 창업의 경우에는 일반 창업이나 생계형 창업과 다르게 A씨나 VC의 투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자금 조달이 투자를 이런 기관으로부터 받기 이전에 신보나 기보나 중진공 등을 통해서도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 생계형이나 일반 창업의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투자자와 만나는 것, 그리고 자금 조달의 경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절차를 보게 되면 아마도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보통은 창업을 하게 되는데,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이템을 물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고 아이템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 하게 되는 게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근데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막연히 담은 상태로 사무실을 알아보고 팀을 구성하고 또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 이렇게 행위를 하시는 대표님들도 보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초기에 쓰라고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사업계획서를 쓰고 거기에 맞게끔 자금을 조달하고 또 사무실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그 후에 하는 거를 권하는데요. 사업계획서 준비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고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 검증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신 후에 사업장을 구하고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창업, 이런 순서로 준비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장을 구할 때는 요즘은 소사무실이라든지 공유 오피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처음에 얻으려고 하면서 많은 비용 지출을 좀 걱정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공유 오피스라든지 사업장을 대관해주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활용해서 초기에 금전적인 부담을 낮춘 상태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사업장을 좀 구해서 나가는 거를 권하는 편입니다. 자, 기업의 성장 단계를 보게 되면 예비 창업 단계, 창업 단계, 성장 초기 단계, 성장 단계 이렇게 나눠 보는데요. 저희가 통상 창업을 7년 차까지를 창업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업 3년 이내를 초기 창업 기업이라 하고, 요즘은 창업 이전에 예비 창업 단계에서부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창업 전부터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을 권합니다. 빠르게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창업 전 단계부터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충분히 검증을 받고 창업을 한다 보면은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창업으로 넘어오시기를 권합니다. 자, 스타트업들이 실패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유로 꼽자면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제품, 그리고 자금 조달, 팀 구성에 대한 문제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나 창업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기업들이 약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창업해서 실패하는 기업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창업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문을 닫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나 자금 부족에 대한 부분이 창업 실패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업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과 준비로 자금 조달의 실패가 없어야지 사업을 충분하게 계획한 대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금에 대한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금을 이제 구하다 보면은 운전 자금, 시설 자금, 예비 자금으로 나누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시설에 필요한 임대 보증금, 그다음에 비품, 인테리어, 각종 이런 시설에 들어갈 자금,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기타 경비들, 그리고 또 이거에 따른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예비 자금, 이렇게 자금을 나눠서 필요한 자금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이고요. 또 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할 것인지 타인 자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에 있어서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창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일정 부분 가진 상태로 사업 검증이 된다면 바로 타인 자본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서 타인 자본과 적절하게 병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금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필요한 자금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막연하게 이러이런 금액으로 얼마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준비로 자금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를 만날 때도 저희는 1억 정도에서 3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한 5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5억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5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은 1억이라면 어떤 자금으로 1억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자금을 향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투자를 유치하러 오셔야 되는데, 이건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에서 혹은 융자를 받을 때도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따른 준비를 먼저 계획을 해보신 상태로 자금 조달을 하셔야 되고, 또 조달을 할 때 회사 내에서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외부 자본이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이 되면 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신 상태로 자금 조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자금 유치 유형이 달라지는데, 아마도 초기에 대부분 기업들은 주로 외부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사업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 위주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면 이제 엔젤 투자를 유치하게 되고, 엔젤 투자는 초기에서부터 창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까지 주로 엔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고 안정화가 되면 VC나 또는 은행을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별로 자금을 유치하거나 자금을 유치하는 기관이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각각의 투자의 유형에 따른 접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해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초기단에 지원해주는 기관들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투자자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해주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신기부를 통한 융자라든지 또 엔젤 투자라든지 이 단계에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초기 단계를 벗어나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되고, 이 기술 개발이 끝나면서 상품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때 이제 투자자들이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다시 자금을 유치하게 될 겁니다. 자,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자금을 받으면 혹시나 이러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때 장단점에 대한 걸 분명히 알고 조달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또 이게 장단점이 달라지긴 할 건데요. 우선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장점은 자금을 받게 되면 단지 돈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투자를 해주는 측의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크를 같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돈과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런 투자자들을 통해서 성과를 좀 빠르게 당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자금들이 적재적소에 들어와서 사업화 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이제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투자 유치가 또 다음에 후속 투자 유치로 이어지게 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 거고, 이 투자가 없이 상장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런 자금 조달을 통해서 사업을 앞당기고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서 외부 자금을 쓰다 보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시간과 비용이 쓰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지분이 나가게 되면서 경영 간섭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또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한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자금을 또 생각보다 많이 잘 받게 되면서 초심을 잃게 되거나 또 많은 자금을 관리를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또 오히려 잘 안 되는 자금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또 이렇게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창업자가 온전히 챙길 수 있었던 이익이 또 나눠지는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단점이 있긴 하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금이 필요는 언제든 있을 수 있고 자기 자금만으로 성공하기보다는 적절한 외부 자금을 통해서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고 또 속도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1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창업의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사업 단계에 맞게끔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거기에 맞는 창업 자금 조달의 장점과 단점을 구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규모에 맞게끔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 강에서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 자료를 투자사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출해야 될 IR 자료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 거쳐가야 될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작성할 IR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